서울의 황혼이 장석현의 서재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60세의 석현은 창가에 서서 위스키 잔을 쥐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평생 사업가로 살아오며 쌓아온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의 눈길은 28세 아들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장씨 그룹의 후계자. 그가 평생 일구어 온 재벌 기업의 미래였습니다. 일주일 전 도윤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 석 달 만에 결정한 결혼이었습니다. 미래의 신부 한지아는 25세의 갤러리 큐레이터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에게 지아를 꼭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하다고, 예술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가진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석현은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함께 기뻐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기업 경영에서 그는 사람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큐레이터가 재벌 3세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정말 사랑일까? 이런 의심을 품은 석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아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석현은 충복 김비서를 불러 특별한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도윤에게 알리지 않고 지아를 먼저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벌 회장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로서였습니다. 다음 날 석현은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흰 머리는 탁한 회색으로 염색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기르고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더 이상 장석현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는 그의 변신을 보며 성공을 빌었습니다. 석현은 지아가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 블루 문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이날 예술계 인사들과 점심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석현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척하며 지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오, 석현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으로 지아가 보였습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짓은 세련되었고 웃음소리는 그윽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석현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배인이 경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은 냉정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길거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아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배인이 그녀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자 지아는 석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석현은 고개를 숙인 채 몇 달째 실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지아의 얼굴에 동정심이 스쳤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경멸조로 이런 고급 장소에 그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술 갤러리처럼 이곳도 심미적 기준이 있다며 그의 형편없는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주변 예술계 인사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석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떻게 예술을 논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할 수 있을지 충격이었습니다. 석현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에 나와 석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획은 성공했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한지아는 그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가치는 외모로 판단하는 여자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도윤이 믿어줄까? 아니면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말을 거부할까? 석현이 몰랐던 것은 운명이 더
큰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후 장석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서재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였고 석양이 빌딩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 그의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윤은 지아가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며 오늘 저녁 시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석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지아를 다시 만나는 것은 불편할 것이지만 그녀를 더 시험해 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녁 7시에 저택에서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한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한지아는 옷장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실 벽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미술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여러 드레스를 꺼내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우아한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지아는 자신의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장씨 가문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온 목표였습니다. 갤러리 큐레이터로서의 성공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저녁 7시 장씨 저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택의 화려함은 지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고가의 미술품들,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도윤은 지아의 손을 꼭 잡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과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도윤은 아버지께 자신의 미래 신부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석현은 넓은 응접실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레스토랑의 그 여자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우아한 태도가 냉정했던 이전 모습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공손히 인사하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고 석현도 형식적인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그들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식기와 크리스탈 와인잔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식사 중 석현은 지아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예술에 대한 지식이 깊었고 세련된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석현은 미묘한 징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와인을 따를 때 지아가 보인 약간의 거만함, 값비싼 미술품을 볼 때 번뜩이는 그녀의 눈빛, 그리고 대화가 물질적인 주제로 향할 때 더 생생해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석현은 갤러리 큐레이터로서 어떤 작품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지아는 미적 가치와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평가도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석현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의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지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품격과 행동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석현은 그녀의 말과 레스토랑에서의 행동 사이의 모순을 느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석현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재단에서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 자선 행사를 개최한다며 지아에게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직접 빈민가 센터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아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스쳤지만 그녀는 빠르게 미소를 되찾으며 기대하고 있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술은 모든 계층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도윤과 지아가 떠난 후 석현은 창가에 서서 그들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의 조명 아래서 도윤이 지아에게 가볍게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가정부 김순옥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장님께 전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순옥은 저녁 시간에 한지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우연히 그녀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아가 누군가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씨 가문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석현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사설 탐정인 정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한지아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비전 갤러리의 큐레이터인 그녀의 과거, 인맥,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편 도윤의 차 안에서 지아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경호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도윤이 괜찮냐고 물었고 지아는 재빨리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아버님이 생각보다 날카로워 조금 긴장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도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장씨 저택과 지하의 아파트 두 곳에서 각자 다른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운명이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선 갈라 행사를 위한 준비가 장씨 저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석현은 의도적으로 화려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상류사회의 명사들뿐만 아니라 빈민가 주민들도 초대하는 독특한 구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평소답지 않은 열정에 감동하여 행사 준비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시도하는 계층 간 화합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이 행사가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석현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정재호로부터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석현은 서재에 홀로 앉아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지아는 27세로 서울대 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3년 전 비전 갤러리를 개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보였지만 갤러리의 재정 상태는 불안정했고 최근 출처와 용도가 불명확한 고액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석현은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갈라 행사 당일 저녁 장씨 저택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빛났습니다. 평소 조용한 저택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지아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지아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윤은 귓속말로 오늘 밤 그녀가 가장 아름답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재계와 예술계 명사들 외에도 초라한 차림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때 석현이 다가와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다며 그녀를 소박한 옷차림의 사람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자신들이 지원할 커뮤니티 센터 주민들이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초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전문적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석현은 지아가 빈민가 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들과 악수한 후 몰래 손을 닦는 모습이 석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화도 최소한으로 유지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빨리 자리를 옮겼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석현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모인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행사의 목적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석현은 첫 줄에 서 있는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인 기금으로 새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모든 후원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루 봉사활동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현은 미래 며느리인 한지아가 첫 번째로 참여할 것이라며 그녀의 예술적 안목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눈이 지아에게 향했고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김순옥은 석현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보안팀이 정원에서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아와 만나려 했던 것 같았으며 이름은 최경호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석현은 즉시 정재호에게 최경호와 한지아의 관계를 조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아는 화장실을 찾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장씨 회장의 자선 행사 아이디어는 그녀의 계획에 전혀 없던 변수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재빨리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순옥이 들어와 도윤이 그녀를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옥은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밤, 석현은 정재호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경호는 전과 이범으로 사기죄를 지었으며 특히 부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전문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한지아와 빈번한 접촉이 확인되어 공범 관계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석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호와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목소리로 장석현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경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가까이 왔으니 후퇴할 수 없다고. 도윤만 잘 관리하면 결혼이 성사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처럼 불안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오빠 이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위독하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과거
그녀가 지우려고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경호와의 계획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짜 정체성으로 돌아갈 것인가? 앞으로 수문의 시간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상황 속에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그들 모두를 뜻밖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선 갈라 다음 날 아침, 회색빛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장씨 저택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감정의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석현은 일찍 잠에서 깨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의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재호가 보내온 한지아와 최경호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경호는 단순한 사진작가가 아니라 결혼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문의 후계자들을 겨냥해왔고 이번에는 한지아와 함께 장씨 가문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증거 사진들 중에는 둘이 은밀히 만나는 모습, 계획을 논의하는 듯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석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지만 이제 어떻게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아들은 지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얼마나 상처 입힐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순옥이 긴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행사 후 정원 구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최경호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이 확인한 결과 그 휴대폰에는 장씨 저택의 내부 사진과 도윤과 석현의 일정을 메모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윤의 음료에 무언가를 섞는 방법, 장씨 가문의 회사 계좌에 접근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석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가족 변호사와 보안팀을 소집한 석현은 한지아와 최경호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도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윤에게 진실을 알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한지아와 최경호가 만났습니다. 둘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어젯밤 행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의 부주의함을 나무라며 그 안에 민감한 정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호가 일부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하자 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석현이 의심하고 있으며 김순옥도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을 중단하고 도주할 것을 제안했지만 경호는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는 도윤과의 결혼만 성사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아는 불안했지만 경호의 압박에 결국 계획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지아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오빠 준호로부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었던 가족, 특히 어머니와 다시 마주하는 것은 그녀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지아는 접수대에서 윤혜진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난 순간까지 병실 문 앞에 서서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와 그 옆에 앉아있는 준호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보자 일어섰고 어색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지아는 창백하고 야윈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고 딸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지아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아가 다가가자 혜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아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녀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장씨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 그리고 젊은 장석현과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였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지아의 진짜 아버지가 바로 장석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부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결혼하려 했던 도윤이 사실은 그녀의 이복 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지아는 병원 복도를 홀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계획, 그리고 그녀의 미래까지. 한편 장씨 저택에서는 석현이 도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한지아의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재호가 수집한 증거들을 준비했고 도윤이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말들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석현이 몰랐던 것은 그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재에 들어섰을 때 석현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앉으라고 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를 미리 만나봤던 일,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최경호와의 관계까지. 도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석현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려던 찰나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 3줄의 문자 메시지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어머니 윤혜진에게서 방금 들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한지아. 석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비밀. 25년 전의 그 사랑과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 그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바로 한지아라는 소식이 석현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석현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그의 온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지아가 자신의 딸이라니. 2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윤혜진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지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자신의 아들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석현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석현은 도윤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서재를 나와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는 병원 옥상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석현에게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며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석현은 즉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과 혜진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혜진의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 앞에서 지아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석현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혜진은 25년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요? 석현이 물었습니다. 내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혜진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석현의 가족과 회사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석현은 장씨 그룹의 후계자로서 중요한 시기였고 가정부와의 관계는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지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석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자신의 아들과 약혼했다는 아이러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아는 준호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속이려 했던 사람이라니. 그리고 도윤. 그녀가 이용하려 했던 남자가 실은 이복 오빠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왜 갑자기 나가셨고 당신과 최경호라는 사람의 사진은 뭐지? 지아는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사진들을 봤다는 것,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 그들이 형제자매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석현이 나왔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고 놀랐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석현은 도윤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아가 석현의 팔을 잡으며 경호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약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과 거짓말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최경호는 지아의 아파트 앞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경호는 도주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발하려는 순간 검은색 세단 두 대가 그의 차를 막아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와 그를 둘러쌌습니다. 경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장석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조용히 차에서 내려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는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약한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했고 석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지아는 최경호를 만나게 된 경위와 장씨 가문을 노린 계획, 그리고 도윤을 속인 것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지아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석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답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결할 거야. 석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족으로서. 그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들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얽히고 설킨 운명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의 진실 고백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서울을 덮었지만 장씨 가문을 둘러싼 감정의 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예진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상태가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석현은 매일 아침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딸, 한지아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도윤을 속였다는 사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사실은 이복 여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정재호로부터 최경호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가 석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경호는 수년간 부유한 가문의 상속자들을 노린 전문 사기꾼으로 몇 차례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씨 가문을 자신의 최대 목표로 삼았고 지하를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석현은 이 사실을 알고 경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지키는 호텔 방에서 석현과 경호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경호는 처음에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석현의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에 점차 기가 꺾였습니다. 석현은 경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경호는 잠시 생각한 후 자백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아를 어떻게 만났고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장씨 가문을 노리게 되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아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계획에 동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윤과 진정으로 가까워진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석현은 경호의 자백을 들은 후 그에게 국외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석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아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단지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이었다고. 병원에서는 지아가 어머니를 간호하며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그녀는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병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지아는 놀라서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혜진을 보고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에게 잠시 밖으로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 마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도윤의 말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를 속인 것, 경호와 공모한 것,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용서가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빠와 동생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석현은 혜진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지아와 도윤이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혜진은 석현이 들어오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최경호에 대해 물었고, 석현은 모든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고,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석현에게 지아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석현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혜진에게 지아의 법적 신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석현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지아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지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석현은 자신의 저택에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윤, 지아,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혜진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석현은 그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아를 공식적으로 장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갤러리 사업도 지원하고 앞으로 가족으로서 함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지아는 석현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용서와 이해를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지아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호도 지아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석현의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석현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아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진실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석현의 제안으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장씨 저택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현은 아침 산책을 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5년 전의 비밀이 밝혀지고 알지 못했던 딸을 만난 것, 그리고 아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석현의 제안에 대한 답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혜진을 돌보는 데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어 이제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에 복귀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것이 그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지아를 방문하여 그녀와 혜진을 도왔고 천천히 새로운 형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현은 정재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재호는 이준호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준호는 혜진의 친척이 아니라 혜진이 일했던 식당의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지아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오빠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처럼 됐다고 합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호는 석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혜진을 통해 지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았고, 언젠가 그녀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혜진이 위독해지자 지아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석현은 이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준호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왔다는 것, 그리고 지아를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즉시 준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석현은 도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도착하자 석현은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사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현은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지아의 오빠이자 그녀를 평생 보살펴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사실은 지아의 친오빠가 아니며 처음부터 지아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도윤은 놀랐지만 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는 준호가 지아를 지켜준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지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남자는 함께 지아와 혜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혜진의 마지막 소원이 지아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현과 도윤은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지아에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지아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석현과 준호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혜진과 지아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지아는 도윤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혜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가 잠든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준호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말했습니다. 지아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자. 지아,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내가, 우리는 이미 피로 맺어진 가족이야.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야.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행동, 특히 경호와의 공모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아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해질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자 한다는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변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해 볼게. 지아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내일 저택에서 모두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고 지아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꿈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씨 저택은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요리된 음식들이 차려졌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석현은 현관 앞에서 초조하게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의 옆에 서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긴장되세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석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니까. 마침내 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고 혜진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는 많이 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아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따라 내렸습니다. 지아도 긴장한 듯 보였지만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석현과 도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간 후 모두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혜진은 저택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25년 전 그녀가 이곳에서 일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석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식탁에 모두 앉자 석현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지만 음식이 서부되고 와인이 돌면서 점차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혜진은 지아가 어릴 때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중반, 석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내린 결정들, 그리고 그 결정들이 가져온 결과, 모든 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 내가 너의 인생에 없었던 것을 매우 후회한다.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동안 겪었을 어려움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한다. 내 딸로서, 장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너를 인정하고 싶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녀가 처음으로 석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석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정원의 조명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혜진은 휠체어에 앉아 석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아와 도윤은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석현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네, 준호 씨. 자네가 없었다면 지아는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야.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없습니다. 지아는 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장 회장님의 가족이기도 하고요. 석현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도 우리 가족의 일부라네.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게. 한편 지아와 도윤은 정원의 작은 연못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알아. 지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운명이었나 봐.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되는 것까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현은 변호사를 만나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아를 그의 딸로 인정하는 서류, 그리고 유언장 수정까지. 그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혜진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석현과 도윤도 자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혜진은 지아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가족을 찾았구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란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야. 그날 저녁, 석현은 병원 복도에서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오자 그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석현은 지아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아는 갤러리를 다시 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진정한 예술을 알리고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꿈을 응원한다. 석현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물론 조언은 언제든 환영이지만요. 아버지, 석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진실된 모습으로.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장씨 저택의 정원에는 낙엽이 곱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석현은 창가에 서서 낙엽 위를 걷는 지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 지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계산적이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8월 초, 혜진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순간에 그녀의 곁에는 지아와 석현, 도윤, 그리고 준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미소를 보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는 슬픔에 잠겼지만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천천히 극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지아는 석현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장씨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그녀의 이름은 이제 장지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큰 스캔들로 다루려 했지만 석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담담하게 사실을 밝혔습니다. 과거의 관계와 최근의 진실을 알게 된 경위, 그리고 가족의 재결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며 장씨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회사 행사에 데려가 소개하기도 했고,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형제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가끔은 어릴 때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지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였습니다. 그는 장씨 가문의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석현은 그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지아는 갤러리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로 재개장한 갤러리는 이제 상업적 성공보다는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유망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썼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교실은 그녀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석현은 창가에서 벗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다가가 함께 걸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으며 가을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석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그들이 걷는 동안 석현은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한지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가면을 쓴 채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은 벗겨졌고 그 아래에는 상처받고 사랑에 굶주린 딸이 있었습니다. 석현은 자신도 수십 년간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업가, 냉정한 아버지, 홀로 선 남자로서의 가면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석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구나. 이제야 진짜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게 된 것 같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면 뒤에 숨는 것이 더 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도윤이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막 돌아온 듯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장학생 중 한 명이 국제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지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민지 얘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아이야. 내가 특별히 관심 가졌던 아이 말이야. 민지는 지아의 미술 교실에서 만난 15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지아는 그녀를 당시 재단의 장학생으로 추천했었습니다.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네. 석현이 제안했습니다. 모든 장학생들과 함께 하자. 그날 저녁 준호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재단 일로 석현과 상의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재에 모여 앉았고 준호는 새로운 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고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상했다고 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야. 석현이 감탄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모두 해줄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지아는 문득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와 준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준호까지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모두. 지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웬 감상에? 지아는 웃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요. 그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석현은 딸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가면 너머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석현은 문득 혜진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장씨 가문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 거짓과 가면을 뒤로 하고 이제 그들은 진실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